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수진 의원이 그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이런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 통과 즉시 시행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말이에요.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문구를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런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큰 일을 저지를 분들이다. 여기서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좋은 큰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는 공포 이후 6개월이라는 시행유예 기간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참 잘했네요. 그리고 또 그러나 시행유예 기간이 없이 즉시 시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처리함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통제가 이미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하고, 두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하위 법령이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애초에 법률안을 만드는 것을 손질을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조수진 의원이 이 이제 법률안을 내게 되면은 만약 통과가 됐어. 그러면 또 대한민국 역사에 조수진 의원 이름이 남겠죠. 이렇게 그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로 입성하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 이 여 전사 있잖아요. 김은혜, 배현진, 조수진. 이분들은 많은 걸 준비하고 준비된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법안도 아주 완벽하게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통과될 겁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치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누구보다 수사와 재판의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법무부 장관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이쪽 대변하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중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을. 그러기에 조수진 의원이 이런 개정 법률안을 만든 것이죠. 들어보세요.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는 특정인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역대 단 한 차례 행사돼 검찰총장을 퇴진시켜버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하신 분이, 법을 전공한 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으면, 어깃장을 놨어. 지금 놓고 있어. 이게 뭡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올인을 하고 있어요? 올인. 웃기죠. 예. 그리고 이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를 따르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것이나 뭐가 틀려요? 지시하는 거잖아,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게 언제적 얘기냐고.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언제적 얘기냐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일 거요? 그러면 8년이 지나가고 있어. 그걸 지금 다시 그 밭을, 그래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 살고 다 끝난 일을 다시 엎어버리겠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일단. 일반 국민한테 이런 찬스가 없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지, 이건. 이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요. 김정은 생각은. 그리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사법 질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 뭐냐, 이게. 법치국가에서 네 편 가려가지고 우리 편이 너무 억울하게 잘못 죄를 살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죄 받아야 돼. 재심 청구하자. 이건데, 아니 이 양반 돈 1억 받은 거 증거 있잖아. 수표 1억원짜리 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인가 조카인가 그 집사는 어디다 썼대잖아, 돈을. 아, 그럼 그 돈이 와서 썼으면 당연히 받은 거지. 뇌물 받은 거지. 맞잖아요. 받은 거잖아. 참나. 뭘 자꾸만 따져. 그것도 법무부 장관께서. 다 피고들은 어느 피고인이나 다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죄는 분명히 있다는 거요. 안 그래요? 얘기 한번 해봐. 누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야지. 어쨌든 이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느냐,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법체계에는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심 판결을 받은 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있어요. 근데 한명숙 사건도 억울하다면 한 전 총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재심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요. 조수진 의원의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야?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가 한명숙 전 총리요? 아니잖아. 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일을 해야지 한 개인의 변호를 합니까?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또 이렇게 말을 해.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한명숙 살리기에 나선 것, 정치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요. 당연히 어처구니 없지. 참나. 또 들어보세요. 재심을 청구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인사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부정하는 일과 뭐가 틀리냐. 대한민국 법치 국가를 부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 얘기거든. 조수진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그 개정 법률안 만들어가지고 빡세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여기서 미래통합당 그 초선 의원 58명, 그리고 또 재선, 뭐 3선, 4선, 5선 하신 뭐 중견급들까지 다 포함해서 103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통과시켜야지. 안 된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 그 190석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곳에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기명 투표해야 돼요. 거수하면 안 돼. 거수하면 앞에 이해찬 대표가 딱 딱 보고 있는데 손 안 드는 놈 누군가 보시고 계신데 이런 거는 무기명 투표. 김재국 생각이죠. 자, 그리고 총선 압승으로 세상을 뒤집히고 이 세상이 다 뒤집히고 법치를 짓밟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이 미리 쫙 이렇게 쓰레기 박듯이 박는 거요. 그런 생각을 그분들이 안 할 리가 있나? 법사위도 통째로 그냥 들고 가는데 주지도 않는 법사위를 협치 없이 합의 없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놀부 그것이 흥부 거 아주 꿰매서 옷 다 떨어져 나간 옷도 뺏어가는 놀부가 있잖아. 빨리 먹고 살으라고 흥부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0년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는 한 씨가 검찰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나오면서 유죄가 확정됐죠. 그리고 징역 2년을 살았죠. 한명숙 전 총리께서. 봐, 1억 원이 나왔대잖아. 나와서 그걸로 동생 집 전세자금으로 그 돈을 썼다잖아. 정확한 아주 팩트 있는 증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나 돈 안 받았어. 진짜 억울해. 추미애 장관, 나 진짜 억울하다.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범죄 전과가 있이 내가 이 세상을 만약에 등 졌을 때 우리 아이들, 내 손녀, 증손녀 얘네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거 빨리 좀 소명해줘. 이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발벗고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건 추측이죠. 예. 근데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돈이 발이 달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조수진 의원 말씀이에요. 대법원이 2015년 대법관 13명 전원 합의체에서 원심 유죄를 확정한 것도 이것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이죠. 맞잖아요. 확정이 왜 돼? 그리고 여기에 대법관 13명 전원 합의체야. 13명 전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대법관 중에는요, 여당, 야당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억울하다? 억울하시면 냉수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일주일도 안 돼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진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이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 딱 여기서 정리하시네. 이게 참 재수, 유재수. 하여튼 유재수가 문제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조사 막 한참 하고 있는 검사들을 너는 저기로 가. 너는 제주도로 가라이. 너 울릉도? 울릉도는 없나? 그러면 독도? 독도 없어. 그래. 너는 저기 충청도로 가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전부 다 인사이동을 시키고 또 옷 벗기고
윤석열 총장 오른팔, 왼팔 완전히 절단시킨 거야. 그것도 지금 못마땅해서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윤석열 내려와라. 거기 왜 있니? 그게 당신 서 있을 곳이냐?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국민은 이런 분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세상이 오겠죠. 왜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설 연휴 하루 전에는 수사 라인 중간 간부들을 쫓아내는 2차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인사안을 제청한다고 했죠. 그리고 검찰청법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과 규정 상식과 양식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아주 짓뭉갠다는 거요. 누가 뭉개? 추미애 장관께서 전직 판사 출신인데 이렇게 완전 법을 무시해버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선서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터무니없는 법치에 대한 공격부터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잘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하면서 밥을 맞추면서 가면서 검찰 개혁을 하세요. 이렇게 대통령의 준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엄한 말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자, 이게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검찰 개혁의 본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인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은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면서 자존심 그리고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말씀 잘하시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법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돼. 그래서 조수진 의원은 이런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일단은 발의했습니다. 다 손질했어요. 완성이 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 통과만 하면 돼, 통과.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만들었네. 조수진 화이팅! 자, 그리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검 감찰안인 인권부에 증언 강요 진정서 총괄 지시했다는 거야. 왜 엊그저께 계속 추미애 장관이 그랬잖아요. 인권부에 그걸 왜 넘기느냐? 이거 안 된다. 바로 잡아라. 막 이랬잖아. 그리고 또 뭐 황희석, 또 최강욱,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법조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인권부는 왜 거기다 그걸 넘기느냐 난리폈잖아요. 근데 꿋꿋하게 윤석열 총장께서 인권부에 증인 강요 진정 총괄 지시했다는 거 아니야. 내용을 들어보세요. 네.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라는 추 장관과 상반된 지시, 윤 총장과 갈등 빚은 대검 감찰부장 보고 라인에서 배제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벌어지죠? 내용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서 조사하라고 어제 지시를 내렸다. 기가 막히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왜 그것을 인권부에 넘기느냐. 거기에 조사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꿋꿋하게 자신이 소지껏 한 거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실은 저번에 누굽니까? 삼성 부회장? 그 부회장도 여기서 그 심사한다고 제가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또 딴 데서 합니까?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밀고 나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권한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근데 논란 예상될 필요가 없죠. 윤석열 총장의 권한이니까 그 영역 안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예. 그리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총괄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을 했다. 네. 그때 배당했는데 그걸 다시 추미애 장관이 회수해가지고 검찰에서 해라. 왜 그것을 외부에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총장께서 잘하셨네. 자, 그리고 여기서요.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 주체가 둘로 나뉘게 됐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총장께서는 이것을 인권위가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가 맞아요? 감찰부가 이걸 왜 조사해? 이미 다 조사해서 판결 난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윤석열 총장님이 얘기하는 그 인권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검 인권부장은 현재 노정환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 노 부장은 올해 1월 인사 때 대전 고검 차장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온 분이네요. 이분이. 예. 노정환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네요. 그리고 윤 총장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외견상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두 조사 주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 조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네. 예. 하지만 총장께서 지시한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어쨌든 대통령이 함께 협의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후면에 나오는 두 개의 조직이 같이 하라고 얼마나 한명숙 전 총리가 얼마나 파워가 세길래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검찰총장이 지시한 그 부서하고 함께 협조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김정은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인권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인권부장이 잘하시겠지.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검 인권부를 총괄로 내세운 점은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한 추장관의 지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윤 총장이 또다시 주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립각 세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뭐 언론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윤 총장은 본인의 소신이 있어서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추미애 장관이 밝혔어. 뭘 하겠다고? 예. 이날 지시가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진정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큰일 났네. 그리고 한 부장은 이번 진정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에 반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었죠.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계속 윤석열 총장을 무조건 반대했었어요. 말썽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대검 측은 대검 인권부장이 같은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과를 조사 주체로 명시한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요, 대검 인권부장이 컨트롤 타워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한 부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대목이 맞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께서 너무 누굽니까? 한 부장이 너무 계속 법무부 장관 쪽에서 서가지고 일을 하니까 또 성향이 그쪽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총장이 딱 부러지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인권부장한테 지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또 일이 척척척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찰과에서 진행할 조사 결과가 대검 인권부장에게만 보고가 되는지 감찰부장에게도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 쪽에서. 구체적으로 감찰 1, 2, 3과 중 어느 과가 진정 조사를 담당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검 측은 우선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잘 하자는 취지인 만큼 진정 조사를 진행해 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서로 조율한다는 설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이번 윤석열 총장 지시를 대검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대한 반기로 해석할 경우 두 사람 간에는 갈등이 지금보다 더 증폭될 수 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그 반부패 협의회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또 내일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일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은 그대로 이행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들이 그게 숲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하는 일에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법무부 장관은 그 장관 자리에서 그냥 감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너무 깊숙이 들어오시면 그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일 되겠습니까? 조사가 되겠어요? 신경 쓰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한명숙 전 총리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그냥 이렇게 막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나 또 검찰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이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들끼리 이익 챙기고 뭐 지휘권 발동해서 자기 자리가 위상 높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국민만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일꾼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시간을 이제 그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구독하고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